쉬는 거 아닌데 모르겠어요. 미세먼지 때문인지 목이 좀 컨디션이 좋진 않아요. 저번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남자 농구 앞에 보이는 원주 DB 대 한국가스 먼저 간략하게 코멘트 말씀드릴게요. 일단 원주 DB와 대구 한국가스는 대구 맞죠? 네. 이 전리 양 팀은 이 맞대결은 전력차가 분명히 나긴 나요. 좀 나긴 나는데 단순적으로 누가 이긴다라고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경기이긴 합니다. 왜냐면은 이 올 경기의 포인트는 체력적인 부분이 좀 걸려 있는데 먼저 DB 같은 경우는 직전 LG전에서 연장까지 간 혈투가 있었어요. 물론 끝에 이기긴 했지만 알바노를 비롯한 대부분 주전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했다는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. 특히 알바노가 좀 뭐 여러 뭐 경기 운영할지 득점할지 여러 좀 이런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34분 이상을 소화하면서 확실히 시간적인 좀 부담이 있다는 점,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 휴식 후에 다시 경기에 나서는 점은 경기 후반 뭐 초반에 어떻게 하겠지만 후반 갈수록 뭐 수비 집중력이나 뭐 공격 여러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, 이런 좀 부분은 오늘 경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반면에 한국가스 같은 경우는 뭐 앞 직전 경기 적이 졌어요. 뭐 KT전에서 좀 지긴 했는데 1점 차, 상당히 아쉬운 패배였어요. 이런 접전 속에서 끝까지 버텨주는 힘을 보여줬고 이후 3일간 휴식 후에 체력을 상당히 회복했다, 이런 부분이 좀 오늘 대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가스도 충분히 템포를 오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라고 좀 보여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양팀의 백코트 매치업은 뭐 알바노라든지 뭐 반대로 정성호의 압박 좀 매치가 있겠는데, 물론 알바노 같은 경우 외곽 슛 효율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체력이 떨어질 경우 좀 후반에 좀 이런 부담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. 가스공사가 이런 부분을 좀 지벽에 파고든다면 기브의 공격 효율은 좀 흔들 수 있다고 좀 느껴집니다. 물론 인사이드 프론트코트 같은 경우는 DB의 우위가 분명하긴 해요. 뭐 강상재, 앨런 세저은 높이나 뭐 슈팅 뭐 여러모로 좀 강력하긴 하지만 가스공사도 뭐 라거나든지 보트라이트 좀 해볼 만한 매첩이다라고 좀 느껴져요. 결국 이 경기 전력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DB가 승리하긴 하겠지만 쉽게 DB가 쉽게 원사이드 흐름은 나지 않겠다라는 게 오늘 제 분석의 결론입니다. DB가 홈빨이 상당히 좋긴 좋아요. 원주에서 상당히 강한데 DB가 이긴다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쉽진 않은 경기, 적중도 예상되는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DB 승 그리고 다득점 경기도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경기 결론은 오버 그리고 DB 승을 좀 보겠습니다. 근데 DB 승이 좀 배당이 낮더라고요. 1.2배인가? 아까 제가 이 방송 전에 본 배당을 그랬는데 큰 메리트가는 없어 보여요. 오히려 좀 오버 쪽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?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나는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는데 이거 그러니까 배경이 사진이요. 이거 좀 AR을 만든 거라 약간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뜻은 전달되니까 뭐 그냥 그러냐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. 뭐 이 양팀 뭐 하나은행 썸, 이 양팀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높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. 이번 매첩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하나은행의 센터 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친정팀 BNK를 상대로 맞이하는 진안은 직전 KB 뭐 김밥전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상당히 뭐 얘기할 거랑 뭐 어떤 전략적 부분에서 뭐 또 얘기할 거 있으시면은 채팅에 남겨주면 제가 같이 피드백 해드릴게요. 이런 상대로 BNK의 가장 큰 제가 목이 장점은 좀 왜 이러지? 김성태를 제외하면 진안과 양면이란 병 걸린 건 아닌데 스페이스아웃을 맞대결할 감기는 핵심을 좀 아닌데 목이 되게 정하자니까요. 컬컬해요. 오늘 미세먼지가 맞나? BNK가 이런 노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도움 수비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걸 역으로 하나은행이 뭐 베테랑 김정은의 포스트업이라든지 뭐 샤케의 커딩 플레이 등으로 좀 오히려 역으로 좀 대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, 특히 뭐 BNK 같은 경우 박해진의 허리 통증 여파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은 좀 앞선 압박의 강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경기를 토대로
오늘 인사이드의 좀 뭐 차이를 통해서 뭐 이런 일반 수치할지 뭐 좀 더 공격적인 할지 이런 걸 우위로 조금 더 하나은행이 좀 더 여러 포지션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은행 승을 보는데 제가 좀 대체로 가장 약간 조금 찜찜한 건 썸이 통당이라고 하나요? 좀 계속 승패 감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찝찝하기도 하고 최근 하나은행 보면 대부분 승리를 할 수 있지만 끝에 좀 원투 포지션 가는 거 적지 많다는 점. 이 점은 좀 후반 갈아서 좀 오늘도 그런 좀 흐름을 가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승은 하나은행을 보지만 오무도 열려 있다는 점, 핸디는 조심해야 한다는 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하나은행 승과 핸디 3.5인가 그래요. 그래서 핸디까지는 좀 욕심이 있고 물론 접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오히려 오무가 더 좋아 보인다. 2.3배가 그러거든요. 오무가 오히려 좀 오무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하나은행 승 오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구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우리카드 대 삼성화재. 이게 좀 잠깐만요. 아무튼 이상한데 일단 우리카드와 벌써 금요일이네요, 그러보니까. 첫 매치예요. 와. 맞췄는데 불과 8일 전에 대전에서 우리카드가 3대0 완성을 거뒀지만 오늘 똑같이 어제와 오늘 느바만 괜찮게 들어갔으면은 이상할 거 전혀 없는데 왜 그게 하필 오늘 뭐 웨인의 와. 뭐 아리우조나 알리에 이런 쌍포를 중심으로 공격 밸런스는 안정적이긴 해요. 뭐 중앙 이상현과 박진우의 속공활용은 삼성화재 블로킹 라인을 확실히 좀 누를 수 있는 강점은 있긴 해요. 그리고 홍경희까지 고려하면 승리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문제는 세트 내용입니다.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승리하더라도 세트 중반 이후 좀 범실이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특히 20점 싸움에서 리시브 흔들리면지 공격의 단수나 범실 이로 인해 점수를 뭐 크게 벌리지 못하거나 좁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앞선 사마가 셧아웃 당했는데 오늘 좀 최대한 좀 쉬는 시간 동안 준비를 좀 많이 해봤을 거라 보고 이런 좀 여러 가지 포드를 봤을 때 삼성화재가 적어도 한 세트, 좀 욕심내면 두 세트까지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3대1, 3대2를 좀 보고 우리카드가 지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그건 또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것보다는 먼저 오늘 경기는 오버, 다른 181.5인가 그래요. 앞서 3대0이 나와서 그렇게 준것 같은데 일단은 오버를 보고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하게 좀 가자면 그 1.5 프렌까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먼저 오버를 먼저 보고요. 그다음에 3화 와, 이걸 우승을 만드네. 어제 형께 이렇게 대단하네. 해주는 거 보고 축구를 좀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멜시 호주 축구 있잖아요. 그 경기를 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축구 데이터도 싹 다 8대 리그 뭐 유명한 리그 말고도 배트맨에서 취급하는 총 축구 8대 리그의 데이터를 총 매주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. 그걸 정리해서 어떤 좀 흐름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호주가 좀 지금 현재 방금 골을 넣었는데 제가 예상에 맞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게 축구가 제가 그래도 지금 2년째 됐는데 이게 맞추기 쉽지 않은데 어떤 패턴을 좀 알게 되면은 그렇게 할만할 것 같아요. 특히 고배당 여러 묶어서 가면은 충분히 그 메리트에 비해 이게 배트맨 책전 체계가 더하는 게 아니라 곱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크면 더 커지고 물론 그만큼 리스크 생기지만 잘가
이래서 잘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이변하는 걸 잘 골라가면 충분히 배당값 한다. 어렵지 않,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.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해볼 만하다가 맞겠네요. 지금 그거를 좀 몇 년 전, 2년 정도, 그러니까 총 좀 더 되긴 하는데, 총 기간 더 되긴 하는데, 제대로 한 건, 네, 1, 2년째. 아무튼, 보는데, 해볼만 하다라고 느낍니다, 최근에. 그래서 이제 올해죠. 올해 2월에 일본 축구가 이제 가을로 바뀌잖아요. 시작이. 그 해외 축구처럼. 그거랑 이제 묶어서 올해 가을부터, 여름부터 하면은 충분히 다 폴더에도 묶어서 소액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이고, 어떤 분 맞아 바로 나가셨네요.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.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연승을 좀 제가 아직 그러니까 학고란 표현이 좀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초보 방송이라서 초보 분석가라서 옛날에 방송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그 채팅 봐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초보처럼 보이죠. 네.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까 좀 방송에서 두각을 드러내려면은 많이 방송하고 일단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방지에다가 좀 어그로라고 하죠. 이런 걸 좀 끌어야 될 것 같아요. 몇 원승 몇 원승 개꿀픽 갑니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먹는 픽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연승 같은 거 좀 붙이면 형들이 방송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직 그게 없고 이름값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캐릭터가 제 얼굴이 아니라 이런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요. 예, 이것도 약간의 어그로지만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좀 워낙 좀 다양하니까 이렇게 좀 일반적인 뭐 분석가하면 솔직히 다들 똑같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름을 알리고 하면은 오히려 독특해서 더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. 근데 아직 초반이니까 이런 건 다 있죠. 바로 나가시는 것들, 바로 나가시는 분들, 기아가 아니라.